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 FOMC 회의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서 이 후폭풍하고 같은 의미를 다른 쪽의 단어로 좀 해석이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실 전일 F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그러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관련돼서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회의가 뭐 다음이 될지 다다음이 될지라는 뭐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을 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터미널 레이트가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4점 후반대에서 5%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일단은 이 상승이 나왔던 것도 베어마켓 랠리에 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티에서는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전반적으로 매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12월 달에 50bp, 2월 달에 50bp,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25bp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최종 금리를 5.25에서 5.5%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킹 알파에서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월가의 투자자가 80% 이상이 23년도에 기준금리가 5%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100 지수를 중심으로 주가는 10월 저점을 테스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 번 더 가파른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이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6.8bp가 상승한 4.1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미국의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4.7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5%를 향해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4.5% 최종 금리를 말하는 곳도 있었지만 이건 최종 금리를 5.5%까지 보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미국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올렸네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평가가 더 많아요. 그 전에 이제 영국 총리가 사실상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책을 하게 되면서, 영란은행의 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강한 이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만장일치로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9명 중에 7명 같은 경우에는 75bp를 주장을 했고요. 한 명은 50bp, 한 명은 25bp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향후에는 완화적인 금리 인상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BOE에서는 이미 영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게 됐으며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에버코어 ISI에서는 위원회가 이제 침체를 확대하고 전면적인 주택 붕괴를 야기할 위험보다는 추가적인 파운드의 약세를 용인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 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이 파운드가 약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 정도의 이 약세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5%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112.997을 기록을 하게 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염려하던 부분이었던 금리가 다시 한번 더 인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달러도 강세가 되게 되는 이러한 그림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었고요. 빅테크 위주의 이러한 하락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랑 이제 비슷했고, 이제 소화하는 과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앞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대형 IT 종목들의 부진한 흐름들이 이었습니다. 종목들의 흐름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빅테크 종목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었고요. 역시나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의 이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광고 수익에 관련돼서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아마존도 3%,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6%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플 역시나 빅테크 관련돼서 좋지 못한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애플의 아이폰 공장이 있는 중국 정저우 공장이 7일간 봉쇄 조치에 처해졌다라는 CNBC의 보도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저우 폭스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한 80% 정도의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아이폰 14 프로의 85% 정도의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관련돼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애플의 이제 부품주인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었었는데,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전망은 역시나 좀 좋지 못하게 나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버 같은 경우에도 한 2%의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됐었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내에 있어서도 LG 이노텍이라든지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주가의 흐름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재료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의 흐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거래일 연속으로 밀린 그런 상황인데요. 종목들의 흐름까지 어떻습니까?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중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이 되게 되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부담감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장 마감을 하고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에 부합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서 이미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안 좋은 이제 컨센서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뱅크에서는 스마트폰의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퀄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는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170불에서 150불로 다시 한 번 더 낮추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이 스마트폰 수요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에서도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 혹은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업체들 관련돼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탔던 것이 바로 평소에 좀 많이 좀 언급을 해주셨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될 텐데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땠습니까? 태양광 ETF가 일단 4%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퍼스트솔라도 한 5% 정도,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도 한 2.3%, 그리고 어제는 썬런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19%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리 파웰 CEO 같은 경우에는 썬런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태양광 설비 용량의 증가율이 25%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022년도에 총 창출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은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 자체는 좋기는 했습니다만 이 업체들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는 점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냥 태양광과 관련해서 좋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종목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결국에 또 태양광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하나솔루션인데요. 관련된 매력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태양광 모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조금씩 이 전망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모듈 관련돼서 가격이 피크아웃이 돌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 정확도가 더 높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에 따라서 4분기 실적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증익이 될 것이다 라는 쪽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간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전망이 되고 있고 상원에서도 장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IRA 법안 관련된 내용이 조금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우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IRA 법안의 내용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중간 선거가 있게 될 건데 그 이후에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자체가 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할 때에는 역시나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속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